세 번째 노트입니다. 세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2에서는 이제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클래스로부터 정의해야 되겠죠.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 정의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자바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를 승성하긴 틀이고 이런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인트와 같은 새로운 타입을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과 그 타입에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이 뭔지를 우리가 타입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클래스의 객체들이 어떤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메소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클래스를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응용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건 이제 데이터가 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의 객체들이 유지해야 되는 멤버 상태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들이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하는 행위들은 그 객체의 상태들을 활용을 하겠죠.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지 않는 행위들은 그 객체의 행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서는 이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들과 어떤 상호작용하는지 또 이 클래스의 객체들이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가 필요한지 알면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똑같은 종류의 값들을 이 클래스가 여러 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될지 거기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고 자료 구조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각종 필요한 그 데이터들이 어떤 범위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조건들이죠. 그 데이터의 조건들. 예를 들면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은행 계좌를 정의한다. 그러면 잔액이라는 정보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잔액이라는 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음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범위들을 잘 생각해서 그거를 잘 보장이 되게끔 우리가 메소드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나타낼 타입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알면 이제 그 메소드들을 이제 구현해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알고리즘들을 고민해야 될 수가 있죠. 복잡한 행위들을 구현해야 되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예외 처리도 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코드들이 강건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응용을 만들 때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하지 않고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정의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소프트에 필요한 클래스들을 어떻게 찾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코딩으로 옮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응용을 우리가 개발할 때에는 다양하게 어떤 순서 절차에 따라서 문제도 정의하고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만들면서 그 문서에 있는 내용들, 특히 어떤 명사들이 쓰여져 있고 어떤 동사들이 쓰여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하고 또 이 클래스에는 어떤 상태들이 필요하고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사, 동사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시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 내용들이 어떤 그 것과 어떤 것으로 매핑이 되는지 이제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분석된 문서를 통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또 어떤 멤버 변수들이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게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든 클래스들은 크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네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클래스들이 첫 번째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겠죠. 여기에는 뭐 수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 응용해서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사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제 실세계에 있는 어떤 모델링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구조와 같은 어떤 프로그래밍 개념도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로 만들 수 있고 주로 여기 종류 1은 데이터를 중점을 둬서 분석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클래스들이 될 거고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응용에서 필요한 기능 자체를 클래스로 모델링 해 가지고 객체지향적으로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액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되겠죠. 실제 라이브러리에 또 이런 클래스들도 많이 있고요. 스캐너나 스트링 토커나이저, 랜덤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거지만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게 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적으로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한번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다음에 기능을 쓸 때 예전에 어디까지 했는지 또는 뭘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면은 이렇게 클래스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을 멤버 변수로 유지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나 스트링 토커나이저, 랜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수가 필요하더라도 이 함수를 어떤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 그냥 일반 함수만 만들어 놓고 이제 C에서 함수로 틀어듯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를 이제 자바에서는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그래서 이 유틸리티 클래스에는 스태틱 메소드만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매스 클래스가 되겠죠. 매스 클래스 안에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스태틱한 함수들은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매스.뭐 사인, 매스.코사인 뭐 이렇게 쓰게 되겠고 얘네들을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했고요. 초기 자바에서는 함수는 무조건 이제 클래스에만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썼는데 최근에 자바 8 이후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자바에서는 처음에 인터페이스에는 그런 스태틱한 함수들을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에도 스태틱한 함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든 게 아니라 유틸리티 인터페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인터페이스에도 스태틱한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스태틱 함수들을 부르는 그런 형태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류는 이제 메인만 갖고,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실행하려면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인 함수는 어떤 특별한 클래스와 연관된 함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인만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자바에서는 정의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실제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좋은 클래스는 어떤 거를 좋은 클래스라고 하냐? 응집성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결합성이 낮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모듈들은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모듈이라 하면은 함수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모듈이라 그러면 함수도 모듈에 하나 속하지만 더 큰 단위로는 이제 클래스를 모듈로 보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도 응집성이 높아야 되겠고 결합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는 이 클래스가 하는 어떤 책임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의 기능들을 이 클래스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개념만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응집성이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가장 간단한 거는 클래스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다. 코드 전체적으로 그런 함수들, 멤버 변수들 모아놓은 지금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더 파일, CPP 파일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라는데 안에다가 모든 메소드 다 구현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보면은 이 클래스가 크다 작다라는 걸 라인수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크면 라인수가 너무 많으면은 좋은 클래스라 보기 어려운 거죠. 적당한 크기가. 예전에 함수도 너무 크면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얘기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 크기가 작아야 되고 클래스 크기가 작아야 된다는 건 멤버 변수도 작고 함수도 작고 또 함수에 있는 그 코드의 양도 크지 않아야지 적절한 거가 되겠고요. 클래스에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기가 까다로워. 뭐 짓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것도 응집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집성이 높다는 건 얘가 명확하게 뭘 한다는 게 명확한 건데 그러면 이름 짓기가 수월한 거죠. student, dog, 강아지 뭐 이런 건 이게 당연하게 하나의 개념인 거니까 이름 짓기 어려운데 뭔가 얘를 어떤 이름을 줘야지 적절한지 이렇게 고민이 되면 그 자체로는 응집성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 되겠고 방금 그 얘기한 개념이고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를 설계 원리로 뭔 얘기를 하냐면 SRP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 원리.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솔리드라 그래요. 솔리드라는 원리예요. 솔리드가 SOLID인데 5문자로 되어 있는데 5가지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설계 원리를. 그 중에 맨 첫 글자가 S인데 그 S가 나타나는 게 SRP라는 거고 요 SRP는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단일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으면 이 메소드들이 모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존재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결합성은 이제 다른 클래스와 관계를 말하는 거고 너무 많은 다른 클래스와 관계를 의존하고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결합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4장과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관계를 맺더라도 느슨하게 연결해야 유연성이 높습니다. 느슨하게 연결하는 건 구체적인 클래스와 의존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클래스와 의존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나 추상적인 클래스.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라는 건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를 말하고 추상적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다양한 타입을 아울릴 수 있는 타입이 되는 거죠. 그거랑 연관이 돼야 된다. 의존을 하더라도. 잘못 선택된 클래스. 작성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거. 저런 클래스를 보통 God 클래스, 신 클래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에다 다 때려 넣는 거죠.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런 건 안 할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행동을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거. 즉 얘는 상태가 없는 클래스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나중 보면 이런 애들도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의 행동을 클래스로 모델링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근데 첫 번째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모든 기능을 여기다 하나에만 넣어서 만드는 건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하는 하나의 행동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요즘은 이제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고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행동 하나를 클래스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나중에 조금 더 고급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많이 보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따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실제 문법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제 멤버 변수를 정의해야 되겠고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죠. 이제 객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고 객체 행위를 구현할 메소드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나타내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상태를 멤버 변수로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죠. 메소드를 통해서도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뭐 사각형이 있는데 면적 정보다. 그러면 이 면적 정보는 에리어라고 하는 멤버 변수로 데이터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폭과 높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필요할 때 계산해서 주는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 상태는 멤버 변수로 통해서 나타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객체의 상태를 메소드를 통해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런 멤버 변수와 메소드마다 적분 관련 수식어들을 개별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함수가 필요할 때 이 함수를 메소드로 모델링 할 건지 일반 함수로 모델링 할 건지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요 얘기는 2장에서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원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가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이 함수의 인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자들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보통 복합 타입은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클래스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그 복합 타입을 인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합 타입 중심으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그 기능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문자열과 문자가 주어져서 이 문자가 이 문자열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일반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문자열 중심으로 메소드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모델링할 때 검토할 사항은 이 기능이 특정한 복합 타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복합 타입에서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메소드로 만들지 않고 일반 범용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코드 중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렬함수라는 걸 만든다. 그러면 여러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각 자료 구조마다 다 하나씩 다 정렬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렬함수는 어차피 함수는 똑같으니까 이 범용적인 정렬함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복합 타입들을 전달해서 처리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기능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 인덱스 어브가 문자열에서만 쓰이지 않고 다른 데서도 쓰일 수가 있고 거기에 만들어지는 코드가 똑같다. 범용함수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범용함수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경우가 존재를 안 해요. 라이벌을 만들다 보면은 요 똑같은 기능이 얘도 필요가 저도 막 필요한데 내가 응용을 만들다 보면 어차피 내가 만드는 클래스들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고요. 그러면 중복될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내용은 일반적인 응용을 만들 때는 주로 그냥 메소드로 만드는 게 편리하고요. 일반 함수보다는 만약 있으면 이렇게 내가 내 응용에서 복합 타입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복합 타입이 어떤 인자로 전달돼 가지고 함수로 일반 함수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객체 지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인자만 받아서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라 하더라도 그 인자들이 복합 타입이 아니야. 이제 이 함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BC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뭐 A.후 BC 해가지고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ABC가 다 원시 타입이야. 그러면 이 원시 타입은 객체가 아닐 테니까 A.후로 바꾸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럴 때에는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이런 AB를 A로 이렇게 클래스로 묶을 수 있으면 이제 A의 어떤 객체 후 C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 ON은 AB라는 값들을 유지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실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객체 지형에서 원시 타입만 하나 유지하는 그런 클래스도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시 타입을 받는 어떤 함수라고 해서 얘를 메소드로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메소드로 내가 원하면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자들만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함수야. 그럼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 함수를 어떤 메소드, 어떤 타입의 메소드로 만들어 쓸 수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살펴보고 메소드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멤버 변수부터 차근차근에 좀 나가보면은 이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객체를 n개 생성하면은 객체 멤버 변수도 각 n개씩 생성해서 객체마다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클래스가 있고 학생 클래스가 이름을 유지한다. 그러면 학생을 100명 만들면 이름을 유지하는 변수도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각 학생 객체가 하나씩 그 이름 변수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멤버 변수는 보통 프라이빗 접근 제어를 가지도록 해서 외부에서 함부로 객체 상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캡슐화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한 틀에서 정의하게 되겠고 이 데이터를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함부로 수정해가지고 엉뚱한 값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강건성을 높이는 게 객체 지향의 이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런 이제 접근 제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응집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멤버 변수 수가 많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여러 멤버 변수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클래스로 만들 수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데 고객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 고객 정보에는 배달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배달해야 되니까 주소 정보가 필요해. 그럼 주소 정보를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또는 member라는 클래스에 막 이 값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주소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주소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유지하고 사람이나 회원 정보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주소라는 타입의 멤버 변수를 하나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멤버 변수들이 따로따로 별개의 정보인지 연관된 정보라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응집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소라는 클래스의 응집성이 높아지고 사람 클래스는 주소와 관련된 건 다 이쪽 주소 클래스 가 있으니까 사람 클래스의 응집성도 높아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멤버 변수 중에 보통의 변수면 한번 유지된 값이 그 수명 동안에 바뀔 수가 있겠죠. 변수라는 건. 근데 실제 그 객체들이 유지해야 되는 상태들 중에 한번 설정되고 나서는 바뀌지 않는 정보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멤버 변수인지 상수인지를 또 구분해야 되겠고 상수이면은 상수로 모델링 해줘야 또 강건성을 높일 수가 있죠. 상수로 모델링 하면은 아예 안 바뀌니까 걔가 뭔가 수정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상수 됐으니까. 그래서 상수인 건 상수로 모델링을 꼭 해줘야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객체지향에서 이 메소드는 보통 함수는 이제 인자만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인자와 지역 변수만 가지고 그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데 메소드는 항상 뭘 이용해야 돼요? 객체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와 인자와
내가 만든 지역 변수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메소드는 객체의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객체의 모든 상태를 다 쓰지는 않겠죠. 그 중에 일부만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일부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와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객체마다 이제 다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객체 수명 동안 상태가 변할 수가 있고 변하지 않을 수가 있고 메소드는 객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우리가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하게 되는데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특수한 메소드이고 얘의 역할은 뭐예요?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적으로 호출돼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뭔가 뒤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소멸자가 없습니다. 자바는 소멸자가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소멸자를 신경 안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근자, 수정자가 있는데 접근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애들이고 수정자는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애들이고 이 수정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수정자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객체들이 엉뚱한 상태를 안 가지게끔 보장해 주는 게 객체 지향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객체 지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돼가지고 객체를 초기화하는 게 그것의 핵심 역할인데 문법적으로는 이제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들, 다른 메소드의 정의와 달리 뭐가 없어?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요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반환 타입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함수들은 다 써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적분자 메소드는 객체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보통 현재 이 객체 상태가 뭔지 알고 싶을 때 호출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getName처럼 그 사용자의 그 객체의 이름을 알고 싶다. 그래서 호출하는 메소드 있겠고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지 않지만 뭐 이런 걸 잘 만들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프린트해라. 그럼 상태는 안 변하고 뭐만 하는 거야? 그냥 콘솔에 뭔가 정보만 출력하겠죠. 그럼 걔도 수정자 메소드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접근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있어가지고 객체의 현재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접근을 못하니까 프라이빗이어서 직접 접근을 못하니까 이제 어떤 상태가 뭐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이름이 뭔지 은행의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멤버 변수가 n개가 있다고 접근자도 n개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n개가 있다고 n개를 꼭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을 유지하는데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는데 성과 이름을 나눠가지고 2개 멤버 변수에 유지할 수도 있죠. 김, 상지 이렇게 나눠서 유지할 수 있는데 반환하는 메소드는 하나만 김상진만 반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상태들이 여러 개 있다고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접근자 메소드를 상태가 n개인데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가 조회하는 메소드가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에 따라서 뭐 다르게 주는 거죠. 뭔가 가공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멤버 변수와
또 이 적분자의 수가 1대1로 매핑되는 게 아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상태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멤버 변수 유지 않고 메소드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나이나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의 면적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적분자 메소드를 우리가 제공할 때 원시 타입은 그냥 반환해 주면 돼요. 원시 타입은 뭐 age가 있다. 여기 뒤에 나오지 않나? 어디 없나? 뭐 이런 int age면 이렇게 정수면 반환해 주면 돼요. 만드는 게 간단한 거죠. 이 유지하는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다. 그럼 이 원시 타입을 이제 반환해 주는 getter를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int get age 해가지고 return age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자에서는 여기서 age를 받아서 바로 해주면 안 되고 얘가 만족해야 될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터가 더 중요한 거고 원시 타입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닌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객체를. 그러면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는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person이 있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원시 타입이 아니야. 원시 타입이 아니야. 이름은 문자열이고 원시 타입이 아니고 birthday도 생년월일이라고 date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원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에 대한 getter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도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반환하는데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은 값 타입으로 유지를 해요. 원시 타입이면. 그러니까 int면은 int 변수의 그 값 자체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원시 타입이 아닌 객체들은 여기에 요 name과 birthday의 그 객체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뭘 유지해요? 이 객체를 처리하는 변수들은 값 타입이 아니라 항상 무슨 타입?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이에요. 그래서 뭘 유지해요?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그러면 여기서 name을 반환하고 birthday를 반환하면 뭘 반환하는 거야? 그 문자 자체, 이름 자체 또는 생년월일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주소를. 그래서 무겁지가 않아요. 반환한다고 해서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자바에서는 반환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를 birthday를 받았어요. 생년월일을 받아가지고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생년월일을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의 월 정보를 12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의 상태가 바뀌죠. 주소를 받았으니까 P의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P의 상태가 바뀌었는데 세터를 이 person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상태를 바꾸지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캡슐화에 위배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객체의 상태는 어떻게만 수정할 수 있어요? 객체에서 제공하는 세터를 이용해서만 수정할 수가 있는 건데 주소로 반환하니까 그냥 객체의 그 수정자 메소드를 통하지 않고도 객체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name은 객체인데도 저렇게 반환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얘는 OK고 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얘는 왜 OK냐면 문자열은 자바에서는 불변 객체예요. 객체는 객체이지만
불변객체라는 건 뭐예요?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상태를 수정을 못해요. 이런 set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로 줘도 그 주소를 받은 애가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객체들은 이렇게 그냥 반환해줘도, 주소로 반환해줘도 캡슐화에 위배될 이유가 없어요. 상수니까. 상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떤 애들이 문제되냐? 일반적인 불변객체가 아닌 객체들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데 얘를 그냥 게터를 만들어서 반환해준다. 주소를 반환해준다. 그러면 캡슐화에 위배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C++처럼 여기다가 컨스트 붙여가지고 이제 주소로 주긴 주더라도 수정 못해. 넌 그거 받아도 수정 못해.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자바에서는. 컨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게터들을 만들 때, 자바에서 게터들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자바에서는 상수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객체들은 불변 클래스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또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면 그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는 또 못 바꾸잖아요. 불변 클래스면 상태를 못 바꾸잖아. 그럼 상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그 개별 문자들을 바꿔가지고 바꿀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객체를 톰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불변 객체를 유지하게 되면은 얘의 개별 그 개별 문자를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불변 객체들은 이제 불변 객체들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제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클래스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불변 클래스, 하나는 불변 클래스가 아닌 거.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는 불변 클래스 충분해. 그럼 얘를 쓰고 불변 클래스 아닌 거 쓰고 써야 되면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같은 경우도 자바에는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로컬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로컬 데이트는 불변 클래스예요. 날짜인데 수정이 안 돼. 얘는 날짜인데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문자열 같은 경우도 string은 문자열을 못 바꿔요. 개별 문자들을 유지하는. 근데 내가 개별 문자들을 바꾸고 싶으면 string 대신에 string builder라는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불변 클래스와 똑같은 거지만 불변 클래스가 아닌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클래스, 불변 클래스 아닌 애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 되면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 이 이름이 유지하고 있는 개별 문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유지하고 있는 주소를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요 메소드. 근데 요 형태를 보세요. 여기가 string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예요? 적공 제어가 private이죠. 그리고 getter를 만들고 setter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private이면 멤버 변수가 private이고 이 데이터를 밖에서도 프로그램 하려면 필요로 해. 봐야 돼.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면
게터와 세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프라이빗이면. 근데 이 세터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의 세터는 이런 식으로 뭘 해줘야 돼? 인자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인자에 대한 검사를 얘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이 게터와 세터를 만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 요걸 없애고 여기처럼 여기 있네. 퍼블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터에서 뭔가 어떤 인자에 대한 조치를 안 취해주면은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게터와 세터를 만드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접근했는데 불러야 될 필요만 있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있으려면은 이제 set name에서 이 인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이런 식의 어떤 검사. 얘가 널이면 안 돼. 널 대입을 안 해줘야 돼. 그러면 그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검사조차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게터와 세터를 만들지 말고 잘 살펴보세요. 특히 잘 살펴봐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뭘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세터를. 세터를 보고 이 세터에서 이 인자를 이용해서 얘를 수정해 줄 때 어떤 검사가 필요하냐. 검사가 아예 필요가 없다. 할 게 없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면 이 게터 세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고 p.name에서 그냥 쓰시면 돼. 그게 오히려 더 편해. 솔직히 프로그램 할 때. p.name처럼 쓰지 않는 이유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엉뚱하게 쓰는 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보고 이 수정자 메소드에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검사를, 이 인자를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 검사하는 기능이 없으면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